네, 정치야담야담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 SBS 양만희 논소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결정됐습니다. 자, 양측은 어제까지만 해도 의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신속히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오전에 3차 실무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결과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저와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을 위한 세 번째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배석 인원은 각 3인으로 하되 구체적인 배석 인사는 양측에서 각각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 그리고 비서실장인 제가 배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그런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제 제한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부분으로서 만나신다고 했는데 차단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있나요? 차담이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데는 더욱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자 먼저 양만희 논설위원. 네.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건데 오늘 3차 실무협상 결과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날짜와 시간이 나왔다는 네. 거, 그리고 밥 먹는 자리는 아니고 차를 마시면서 하는 회담이 됐다는 거, 이 정도고요. 양측에서 3명씩의 배석자가 있습니다. 네.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의장, 대변인 이렇게 있고요. 이 독대를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하다가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네. 민주당에서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끝나게 되면은 양측에서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브리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양측이 각자 주고받은 말을 브리핑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동 합의문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는 없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의제를 놓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합의는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재성 수석님.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의제가 뭐가 되냐, 이게 들어가야 된다, 빠져야 된다, 뭐 이런 갑론을박이 강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이런 성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세 변화의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대표로 선출된 날 수락연설에서부터 영수회담을 제안을 네. 했고요. 이후로도 총 8차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하여튼 의제 조절이나 의제 협상이 안 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처지고요. 또 그것이 또 일종의 이제 결단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총선 참패 이후에도 사실 국정운영 방향이라든가 기조 이런 것은 틀리지 않았다. 이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의제를 놓고 이렇게 할 의향 자체가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줄곧 요청을 해왔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의제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접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의제 문제를 접고 만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당 대표의 하나의 적극적이고 네. 능동적인 이런 영수회담 추진이 되고 그런 만남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이제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 실리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결단을 하는 것이 좋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수희 장관님.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회담이 만들어진 셈인데 주도권도 좀 이재명 대표가 약간 더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요. 사실은 대통령은 처음부터 뭐 자유롭게 어떤 얘기든지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동안 이게 이렇게 미뤄진 배경에는 네. 민주당 쪽에서 뭐 의제를 정하자. 그 정한 의제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답까지 좀 미리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자 해지 차원이었다. 그런 복잡한 주문을 냈었던 민주당에서 그걸 다 이제 안 하고 그냥 가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잡해진 매듭을 만들었던 민주당에서 그 매듭을 푸는 결자 해지 차원인 거지. 이래서 주도권이 이재명 대표한테로 갔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어제까지만 해도 이 영수회담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자, 방향을 바꾼 건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이 얘기였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를 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준비 회동이었습니다. 저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라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형 수석,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록 뭐 의제를 정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겠죠? 지금 조금 이렇게 보면 과거 영수회담이나 네. 이런 관례에 비춰봤을 때 좀 거꾸로 된 풍경이거든요. 보통 대통령이 이제 협조를 구하고 또 혹은 설명하고 또 외국 순방 갔다 오시면 또 관련된 그렇죠. 또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측면이었는데 지금은 야당 대표가 만나자 그렇게 계속 해오고 총선 참패 후에 만나자고 대통령이 연락은 했지만 사실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된 어떤 이제 성과들을 좀 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의제 조절로 실패를 하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저 말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네.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 과거의 영수회담하고 조금 이렇게 풍경이 조금 다른 풍경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수희 장관님,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 또 한마디를 좀 들어보면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조치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의제가 없더라도 어쨌든 어떤 성과를
낼 거를 염두에 둔 걸까요? 근데 사실은 의제를 정한다고 해서 꼭 그 의제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어떤 특정 의제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의제에 연관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의제를 안 정하고 다양한 얘기 다 듣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거북할 수도 있어요. 부담 네.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첫 만남인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뭐라 그러셨죠?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조치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어떤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완전히 완벽한 결론을 내는 거는 저는 힘들다고 보는 게 아니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영수회담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모든 안 풀리는 문제들이 그 두 분 만남에서 풀려지는 이런 상황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두 분이 만나서 그냥 협치의 물꼬를 튼 상태에서 뭐 중요한 그 얘기들은 서로 하시겠죠. 그러면 그걸 갖고 돌아가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거기서 구체적인 이제 협의 과정이나 결론을 내리는 구체적인 과정은 이제 국회로 들고 가서 해야 되는 거지. 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딱 만나서 저기서 완전한 결론을 낸다? 서로 합의해서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만약에 그걸 기대한다면 저는 이 회담이 그렇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양만의 노세련. 일단 의제에 상관없이 만나겠다는 건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의제든 다 다룰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최상병 특검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급 같은 의제는 뭐 반드시 다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런 얘기를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제를 정해놓고 만나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의제의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부담을 가진 것은 아무래도 그런 의제를 논의한 결과 둘은 어떤 합의를 이뤘느냐라는 네.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보면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총선에서 나타난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요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합의된 성과를 가져오기보다는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했고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을 통해서 정치적 효과를 좀 기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거슬러 올라보면 영수회담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권의 대표가 되고 제1야당 대표가 야권의 대표가 된 이런 걸 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있고 여야 대표가 마주 앉는 네. 이 3자 대화는 해도 1대1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총선 패배로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바뀐 이런 상황에서 이 영수회담을 좀 성사시키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실무회담 과정에서 보면은 어차피 대통령이 뭔가를 합의해 줄 것 같지는 않으니 네. 이 정도 선에서 성사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최재형 교수님. 예.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통령은 정말 소위 말해서 협치 차원의 네.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총선 참패 후 국무회의 메시지부터 해서 국정기조 방향 또 정책 다 옳았다. 그러나 소통이 부족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수회담도 소통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협치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의 기준이 총선 후에도 변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제라는 것은 그것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 조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영수회담도 그랬습니다. 성과가 있었던 영수회담은 사전에 의제 조율도 하고 또 사전에 사실상 합의 볼 수 있는 내용까지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요게 성공한 영수회담의 하나의 그 사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 정세균 대표 때 영수회담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실업계 교육 의무화하자 뭐 이런 거는 이제 재원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사전에 살펴서 두 분이 만났을 때는 미리 검토한 것 같고 오케이 하고
그 자리에서도 또 별도의 얘기를 해서 또 즉석에서 또 이 합의를 본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영수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든 별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네. 점수를 조금 이렇게 딸 수 있는 그런 영수회담은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전화 걸고 국민들은 협치하고 뭔가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이런 이제 민심인데 의제 정하지 않고 아무거나 다 얘기하자. 그런데 보니까 아무런 성과도 없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실점을 하게 되는 그런 회담이 되는 거죠. 짧게 한 말씀. 협치와 소통은 저는 별개의 거가 아니라고 봐요. 협치의 시작은 소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워낙에 소통이 없었다가 이번에 이 소통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협치의 틀과 기조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는데 너무 그냥 미리부터 주관적으로 보시는 성과 없었던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 네, 말씀. 어차피 뭐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